안녕하십니까. 803 조경호 구들장입니다. 좋은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농촌의 과실수 전쟁, 과수 전쟁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강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조경 기술자로서 지식으로 가수 전지 전쟁에 대하여 아는 선까지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귀촌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좀 되고, 또 과수를 하시는 분들께도 미력 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수원에서 농민이 직접 전지 전쟁을 하는 모습을 알려주면서 현장 노하우, 현장 경험을 전해주고자 하였지만, 시청자 몇 분들께서는 알아듣지 못한다, 또는 이해가 안 간다, 그 푸념을 하고 계시니 그 눈높이를 다시 맞추는 일을 해야겠기에 이렇게 컨텐츠 제작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과수 재배 정지 전쟁의 기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정지 전쟁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지요. 정지란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 없애는 것을 말하고, 전쟁이란 가지의 길이를 조절하여 강전쟁과 약전쟁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지를 하는 이유는 나무 구석구석까지 햇볕과 바람이 드나들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과수 재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햇볕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 전쟁의 이유라고 하면 강전쟁을 통하여 나무 세력을 강하게 하여 건강하게 만들고, 약전쟁을 통하여 결실을 맺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나무 공통적인 특성과 생육 특성, 그리고 결과 습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물의 생육에는 16가지의 필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이들 필수 영양소 중에는 탄소, 수소, 그리고 산소는 식물체 구성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들은 공기와 물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질소는 단백질, 핵산, 엽록소 등의 구성성분인데, 질소가 없는 경우에는 식물체의 생육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인산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의 구성성분이며 대사 과정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칼륨은 세포 분열을 위한 효소의 활성제 역할을 하며, 유황은 단백질과 비타민, 효소의 구성성분일 뿐 아니라 지방의 구성성분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식물 생육에 있어서 많은 양을 요구하는 필수 요소로서 다량 원소라고 하며, 철, 아연, 망간, 붕소, 구리, 몰리브덴, 염소 등은 매우 적은 양을 요구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미량 요소라고 합니다. 과수나무가 커가고 화분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만나게 익어가는 것도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과수는 햇볕을 관리하는 거라고 했죠. 그 햇볕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것이죠. 식물의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잎의 녹색 색소인 엽록체에서 이루어지며,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 무기물질 등의 양분과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햇볕을 받아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양분을 만들어내고 산소를 방출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 이걸 알아야만이 나무를 자를 때 그 기준이 서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를 모르고 그냥 누구마다랑 눕히는 것만 하고 세우는 거 무조건 자르고 이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햇볕을 왜 드려야 되는지, 햇볕이 들어가지 않으면 화분화가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내년에 열매가 꽃이 확 줄어든다 하는 거,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기초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수 재배는 햇볕을 골고루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수나무 기본을 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전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나무는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과 열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역할이 따로 있으며 서로 복합적인 관계 속에 유기적으로 생존과 성장의 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종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번식 수단이라는 것이며 햇볕을 받아야 화분화가 원활하게 일어나 가지고 꽃눈이 많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잎은 식물 전체의 영양을 공급하는 광합성 작용과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호흡 작용, 그리고 이용하고 남은 물을 식물체 밖으로 내보내는 증산 작용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뿌리는 무기물과 수분을 흡수하여 가지를 통하여 수관부로 이동시키거나 양분과 결합하여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비대 성장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심근성이면 주관형을 갖고 청근성이면 개심형 수형을 갖게 된다는 것은 뿌리가 깊으면 수고가 높아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죠. 뿌리의 특성에 맞게 주관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개심형으로 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해 놓고서 수형을 만들어갈 정지 전정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심근성 수종으로는 사과, 대추, 배, 감 등이 있는데 뿌리가 좁고 깊게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성장이 느리고 밀식 재배를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청근성 수종은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체리 등 뿌리가 얕고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성장이 빠르고 대신에 밀식 재배보다는 정식으로 심는 게 효율적이 되는 그런 수종이 바로 청근성 수종이 되겠습니다. 뿌리의 성장은 낙엽이 진 후에도 얼마간 성장을 하게 되고 초봄 줄기가 움직이기 2주 전부터 근분은 활동하기 시작하여 가지가 왕성하게 성장을 하는 여름에는 오히려 성장이 주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의 특성은 가지와 정반대인 경우죠. 가지는 여름에 가장 많이 왕성하게 성장하는 건 광합성을 받아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광합성과 호흡작용과 증산작용을 통해서 이게 비대 성장을 하는데 대신에 뿌리에서는 어때요? 무기물과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이 막 빨리 들어가면은 뿌리에서는 정신없이 거기서 무기물과 물을 뽑아가지고 올려주는데 힘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비대 성장을 거의 못하게 되는 거죠. 열매는 생식 성장을 하는 곳이고 잎으로 시작하여 가지, 뿌리는 영양 생강을 하는 곳입니다. 가지는 수분과 양분을 이동시키는 통로 역할과 나무를 바로 서 있게 버텨주는 구조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수 재배에서 가지의 중요한 역할은 착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리코머 법칙에 따르면 많이 누불수록 생식 성장에 치우치고 바로 서면 설수록 영양 생장에 치우치게 되므로 가지를 45도 정도로 유인하여 튼튼한 나무에서 충실한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바로 재배 기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가지는 유목 시에는 정부 우세성이 강하고 노목이 되면 기부 우세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부 우세성이란 가지의 선단에 있는 눈이 가장 강하게 자라고 기부로 갈수록 생장력이 약해져 숨은 눈이 되기 쉽다는 것이고 기부 우세성이란 가지의 아랫부분에서 발생한 가지가 세력이 강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CN율이란 C 탄수화물이죠. N 질소. 탄수화물과 질소, 탄수화물 나누기 질소가 되는 거죠. CN율이란 무엇이냐? 식물은 토양에서 뿌리가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여 물관을 타고 가지, 잎, 열매에 공급합니다. 반대로 잎에서 탄소 동화작용에 의해 가지고 광합성 작용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탄수화물은 체간부를 타고 뿌리 쪽으로 내려와 뿌리에 공급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탄소 동화작용에 의해 잎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 C, 탄수화물과 뿌리에서 흡수된 무기물 질소 성분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나누기 질소는 CN율,
CN율에 따라서 식물의 가지 생장, 꽃눈 형성 및 결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CN율은 6대4가 가장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대4로 맞춰주기 위해서 부단히 비배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TR율이란 T는 톱, 지상의 식물의 지상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R, 루트, 뿌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하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균형 있는 수치는 1에 가까워야죠. 지상부와 나누기 지하부는 1. 이것이 균형이 맞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 땅 밑에 물을 많이 주거나 질소를 많이 주고 햇볕도 별로 없는 곳에 없도록 이 환경을 유지해주면 웃자라게 되지 열매는 맺질 않겠죠. 웃자라고 약하죠. 자, 그러면 결과습성이란 무엇을 결과습성이라 하느냐? 어떤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느냐 하는 습성을 이야기합니다. 그해 자란 신초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가수는 감, 대추, 포도, 밤, 오리 등이 있고, 지난해 자란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과수는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등의 프루너스 속 식물들이 대부분이겠죠. 2년생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과수는 사과, 배, 모과 등이 있습니다. 자, 나무는 수세가 약해져 생장 환경이 열악해지면 종족 번식의 본능이 되살아나면서 많은 화가 분화하여 열매를 많이 맺게 되지만, 수명이 단축되어 경제적인 손익분기점을 찾아서 적당히 조화롭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세가 강할 때에는 생존 본능이 앞서면서 왕성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울 가지는 수세를 강하게 하여 수형의 중심을 바로잡게 하고, 결과지는 수세를 약하게 하여 단기간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세력을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나무 근본을 이루는 주지는 강하게 키우고, 공간 배치를 하는 부주지는 중간 정도로 관리하고, 열매를 수확하는 결과지들은 세력을 약하게 하여 몇 년 정도 수확하고 예비지를 만들어 자주 교체해주는, 결과지는 교체하는 것이죠. 교체해주는 전지 전정 방법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강약 전정을 통하여 수세의 틀을 잡고 가지의 유인을 통하여 수세를 관리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배관리를 통하여 CN율과 TR율을 조절하여 충실한 과실을 수확하도록 수세를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배관리를 통하여 CN율을 관리를 잘 해주면은 열매가 적당히 열고, 그리고 수세도 적당히 유지하면서 수명도 단축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지전정 기초편 제1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전지전정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돌장이었습니다. 좋은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